네, 한미 두 나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군 당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발표에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점에 발표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원래는 아마 발표 안 할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안 할라 그랬다. 예, 마지막에 최종 부지와 배치 시기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그 강력한 절박감 때문에 네. 매를 한꺼번에 맞을 걸 좀 나눠서 맞는 형국이랄까요? 눈치도 살피면서. 매를 나눠서 막자. 네, 그래서 예. 보면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좀. 첫 번째는 지난 6월 20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6번째 거의 사실상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했다. 네.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곧 임박했다, 가시화됐다. 가시화됐다. 예, 중국은 지금 또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강하게 반발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강한 반발에 부딪히거나 또 세 번째는 뭐 내일 모레 뭐 음성에서도 주민 집회한다, 네. 반대 시위한다, 뭐 칠곡에서도 그렇고 국내 정치권 주민들 반대가 지다 보면 주한미군에 들여오는 사드지만 잘못하면 물 건너갈 수 있겠구나. 예. 예,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일단 배치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치한다까지만 발표를 하고 다음 기회에 그렇죠. 이제 장소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사드가 만능인가, 이 요격 시스템의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발사 네. 각도 또 속도에 따라서 요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사드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고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하지만 방위가 군대를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이 비전문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걸 직접 또 실무 부대에서 다뤄봤고 네. 계획에도 반응해봤고 또 조사 연구도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사드를 먼저 이해하려면 미사일 공격 비행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게 미사일은 이렇게 3개 단계로 비행을 하거든요.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단계와 대기권 밖에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걸 중간 단계라 그러고 예. 이 떨어지는 하강하는. 하강 단계, 요 네. 하강 단계를 다른 말로 종말 단계라 종말 그러면 단계. 예, 근데 대기권은 100km 상공에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권 위를 비행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기 공기 저항이 때문에. 없어서 그렇군요. 요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사 패트리엇 우리 저 사드가 마하 8 정도로 속도로 가거든요. 네. 마하 8보다 빠른 무수단 뭐 마하 14, 15라 그래도 예. 계산에 의해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근데 이제 100km 이하로 내려올 때는 예, 어떻습니까? 100km 내려올 때는 공기 저항과 마찰로 인해서 네. 탄두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긴 좀 더 어려워요. 아, 두 번째는 네. 핵탄두를 맞추는 게 사드지 그냥 일반 미사일을 일반 고폭탄을 맞추려고 그 비싼 사드를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게 핵미사일로 공격할 때. 근데 이것을 핵미사일을 강한 운동 에너지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예 뭉개버리기 때문에 열과 폭풍과 방사능 낙진 효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적이 우리 패트리어트는 고도 15km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2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3는 45km에서 하는데 이걸 만약에 45km 이상 50km에서 핵탄두를 터뜨리게 한다. 네. 그럼 그냥 방사능 열과 낙진과 그 폭풍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터뜨려 본다면 저기. 네. 두 번째는 또 50km 상공에서 맞추지 않으면은 방사능 열 복사열에 피해가 있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맞추면 맞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맞추는 건 그다음에 네. 다 정도 작은 우산에 불과한데 사드는 커다란 지역 전체를 하는 예. 큰 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민한 문제. 사드가 어느 지역에 배치될 것인가?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네. 약간 했는데 예. 사드가 이렇게 1000km로 쏘면은 네. 307km 되는 서울에 비행하는 시간이 11분 15초예요. 11분 15초요. 네. 예. 근데 대기권 안에서는 9분 11초 비행하고 대기권 밖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2분 4초. 4초밖에 안 되네요. 예, 124초 동안에 이걸 요격해야 되는데 아, 사드는 서울에서는 45초, 부산에서는 49초간 요격할 수 있는데 예. 패트리어트는 일내리 2초밖에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패트리어트는 맞춰도 요격 확률도 적어지면서 피해도 보고 있고, 예. 그지만 사드는 위에서 맞추기 때문에 예. 요격 확률도 80% 이상 높아지고 좀 안전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스커드 미사일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는 거였는데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예. 노동 미사일이면 핵탄두를 이거 일본을 공격하는 건데 2014년 3월에 예. 노동 미사일의 고각을 높여서 실험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 6월에 스케프레티 주한미군 사령이 요청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 미사일의 고각을 높이면 이번 무수단 미사일처럼 떨어질 때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곤란해요.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사드, 또 만약에 사드가 20%를 놓쳤다. 예, 그럼 그걸 또 패트리어트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군요. 그렇죠. 네. 자, 사드를 그러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이제 몇 주 안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정부 발표는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네. 지금 실제로 결정이 됐는데 발표를 미루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좀 조율 중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다 볼 있을 것 때는 같다. 거의 다 결정을 해놓고 예. 좀 쉽게 표현해서 눈치를 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한 5곳 정도 되나요? 네. 네. 어디가 있습니까? 평택 지역하고요. 예. 또 충북 음성 지역, 예. 또 강원도 원주 지역, 또 칠곡 지역, 또 네. 부산 뭐 기장 지역 뭐 이렇게 예. 여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곳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저희가 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예. 우리가 이 사드를 왜 그렇게 비싸게 이 논란을 계속 가져오려고 그럽니까? 우리 심장부 수도권 서울을 보호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서울이 만약에 핵 미사일에 북한이 뭐 최대로 20기 가지고 있다는데 마저 불바다가 돼버리면 이거 우리 방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계룡대 등 보호한다는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평시 행정본부지 전쟁이 되면 그게 딴 데로 옮겨갑니다. 네. 그래서 되게 우리 국가 및 군의 전쟁 지도본부는 바로 수도권 인근 안에 있습니다. 예, 가까이 밀접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도권 우리 심장부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드 우리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km니까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200km 거리가 되니까 수도권으로부터 200km가 이적돼서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은 벌써 오산, 평택, 음성, 원주 이 선으로 이미 그건 좁혀지는군요. 좁혀지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칠곡이라 그러면은 칠곡은 수도 서울을 방어하지 못하니까 주한미군의 전략 물자를 방어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주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칠곡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칠곡을 보시는 만약에 한다면 한계포대에 더 뒤로 와야 돼요. 한계 포대를 더 들여와야 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권 좀 위쪽으로 네. 예, 이 중에서 이제 한 곳이 될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거론만 되는 상황인데도 해당 지역들에서는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레이더 인체 유해성 부분인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인체 유해해야 되는 이 문제도 현재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이 레이더 있잖아요. 네. 이것도 520m까지 인체 유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체 유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숫자를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리로는 100m, 100m, 높이로는 210m. 높이로는 210m. 예, 그러니까 예. 210m 이상 빌딩에 100m 안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위험한데 또 키가 210m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데 뭐 2m 이상도 어렵잖아요. 이거 왜 네. 그러냐면은 레이더 빔을 발사할 때 5도 이상으로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항법 장비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전자파 영향을 받아요. 그것도 예. 2.4km가 제일 영향을 받고 5.5km까지 영향을 그 바깥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럼 일단 100m 밖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예. 고도를 5도 위로 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5도 위로 하면은 3m 그 이하는 전부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괴담처럼 너무 이상하게 번지고 있어요. 그렇게 괴담처럼 이상하게 번지고 있다.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뭐 해당 지역 반발뿐 아니라 지금 당장 중국과 러시아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강력한 불만, 단호한 반대. 중국은 당장 어제 바로 성명을 이렇게 냈는데요. 중국과는 이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불거진 거는 사드 문제고요. 예. 진짜 그 속내는
미중 군사 패권 경쟁 구도에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드는 레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두뇌가 있고, 그다음에 이 펀치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레이더거든요. 중국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미국이 하늘에서 군사 위성, 첩보 위성, 정찰 중국을 위성, 관찰하려고 하면 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시스템들이 세계를 있다. 예. 다 안방 보듯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중국이 그걸 아는데도 시비를? 두 번째, 중국이 또 미사일을 우리 사드가 요격한다 그러는데 중국이 날아가는 미사일의 네. 고도는 1000km 이상 되기 때문에 150km 고도인 사드는 뭐 맞추지도 못해요. 아, 네. 근데 왜 그렇게 좀 트집을 잡냐? 네. 이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돼가지고 한국이 사드를 같이 한미연합 작전을 하게 되면 한국이 완전히 한미일 MD 체제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예. 어느 정도 중국에게 약간 편들기 했던 거에 대한 것이 완전히 벗어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미국 편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중국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요. 네.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환추 15 보도 같은 거 네, 오늘 보면은 환구 15 보도가 돼 있었죠. 정치 경제적 제재해야 예. 된다 이런 논조를 띄웠고요. 과거 2000년대 마늘 파동할 때 우리 그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입 중지전 또 일본이 또 했을 때 히토류 금지시키고 이런 사례가 예. 있잖아요. 이런 과거 사례라든가 보도 경향을 보면은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도 싶지만 또 한 가지는 뭐 G20 또 국가 정상회의도 또 주관해야 되고 중국도 이제 국제에서의 대국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구체적인 룰을 지켜야 되니까 WTO 문제 이런 것도 좀 준수해야 되고 또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쉽게는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속태울 것 같아요. 네. 자, 동북아 정세와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이 되고요. 앞으로 또 어디에 배치되느냐 이 후속 발표도 좀 주목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